자, 이번 시간에는 대전 둔산동에 제가 목련 아파트라는 곳으로 창호 교체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대전 쪽으로 좀 진출을 했는데요. 지금 고객님들이 이제 대전 쪽 공사들이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대전 지역까지 공사 가능 지역으로다가 지금 선정을 해서 제가 대전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대 기본 평수로다가 지금 창호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부분 외벽의 단열이 취약한 부분 단열 작업까지 진행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실창 이제 타사 업체랑 공사 방법이 틀린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 내용 좀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거실 분합창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보시면 옛날 창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열리는 문. 열리는 문 너무 좁습니다. 큰 문은 열리지도 않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봉틀발 이용해서 시공이 될 건데 시공을 하기 전에 하루 전에 이 창호 바닥을 뜯어내고 이 밑에 뻥 뚫려 있고 모래 부스러기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제거한 후에 몰탈 사충을 이용해서 미장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날 창을 얹어서 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원데이 시공 같은 경우에는 창 밑을 걷어내고 뻥 뚫려 있는 공간에 우레탄 폼을 쓰고 고인모 군데군데 받쳐놓고 이제 공사들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죠. 근데 저희 착한자씨 이야기는 하자가 안 나오는 걸 우선 공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시간이 하루 더 걸리더라도 꼭 몰탈 사충으로 빈 공간을 채워준 후에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공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외부 발코니 창인데 지금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샤시 밑에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 구조물이다 보니까 기둥으로만 버틴 건데 제가 착한 샤시 이야기가 새로 공사를 할 때 기존에 보통 타일이 붙어 있는 턱들이 원래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창호를 얹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시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물 자체도 오랜 30년 전에 시공이 된 거기 때문에 빗물 룻으로 물이 먹어서 시멘트 자체가 부스러기 약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이제 뭐 곰팡이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완전히 다 제거를 한 후에 새로운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을 쌓기 전에 원래 외벽에다가 이보드로다가 냉기 차단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벽돌 얹어서 창호 받쳐주고 그 다음에 고인목 시공 후 바깥쪽 폼 쏘고 안쪽은 사춤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타일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창호가 처지지 않는 완벽한 구조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착한자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존에 거 사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후면방인데요. 지금 이제 후면방 안의 창은 거실 내부 창이랑 동일하게 철거 후 사춤, 미장 사춤 한 후에 하루 양생이 있다가 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시공이 될 거고요. 이제 바깥쪽 외부 샤시입니다. 외부 샤시 여기 많이 추우셨대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입주자님께서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30mm 단열재를 전부 천장까지 지금 한 번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열은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해놔가지고는 단열이 안 되고요. 단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벽 쪽에다가는 단열을 저희 같은 경우는 50mm 아이소핑크 틈코를 이용해서 전문 단열 업체처럼 먼저 밀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빈 공간 우레탄 폼 충진하고 나머지 앞쪽에다가 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게끔 이보드 시공으로 인해서 단열을 총 한 60mm에서 70mm 정도 쳐줄 거예요. 그럼 창호가 그만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시공이 됩니다. 왜? 물공경 안으로 시공을 해야 누수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빗물이 내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천장 자체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공경 안으로 씌우면 밑에 공간에 그 정도 단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단열 작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루에 공사가 끝나는 작업은 천장 자체가 물품기움을 가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공사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 지금 있는 하부 턱, 이 턱 위에다가 샤시를 얹었을 때 얼마 나오질 않기 때문에 고인목만 고인목 공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누수를 막기 위해서 물공경 안으로 시공을 하면 창호가 나오는데 얘를 또 버티게 하려면 화스너 앵글을 이용해가지고 촘촘히 또 별도로 박아줘야 돼요.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시공 방법으로다가 공사를 하면 하루 공사는 아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에서 3일 정도 공사, 그래서 이제 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창호 교체 후 지금 단열
이제 창호 쪽 해가지고 단열 작업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LX 235 이중창 유리 26mm 제품이 들어올 건데, 지금 현재 뭐 나무문과 하이샤시 문이 되어 있지만 유리가 3mm짜리고 너무 얇다 보니까 틈새 바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안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우풍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창호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좀 보기 싫고 잘 안 움직여서 오렌지감 페인트를 덧대고 칠하다 보니까 문이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창호 이제 교체가 되면서 도배를 그대로 쓰시는 집이기 때문에 요 사이드 라인은 이제 몰딩으로다가 문선 마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이제 창호를 뜯었을 때 이 밑에 바닥, 이곳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도 지금 이런 식으로 몰탈로다가 이제 사춤 미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후에 그 다음에 창호 얹어서 이제 유리를 끼우면은 하부로 절대 처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 싸가지고 고인목 얹어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 몰탈 사춤을 이용해서 사춤해놓고 하루 양세형에 매일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역시도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후면방입니다. 후면방 마찬가지로 창호 교체되고 도배 살리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선 몰딩 마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는 제품이 뭐 다 LG 거 제품 뭐 다 똑같습니다. 공사만 해놓으면은 다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관의 내용물, 소관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역시도 창호 샤시 교체되면서 물금뼘 안으로 시공이 되고, 이 샤시 하부면과 옆면, 이런 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열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단열까지 잡아주는 공사,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리도 창호 교체하고 여기 단열 작업까지 해가지고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주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단창으로 돼 있는 구조고, 싱크대 상부장이 샤시를 가리는 구조입니다. 싱크대가 없을 때는 이제 공사나 마감이 용이하지만, 이제 싱크대가 창호를 지금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태로 이제 타일 훼손 없이 잘 뜯어가지고 일단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가 이제 타일이 창호를 좀 씹어먹은 상태라 이제 그라인더로 좀 날리면서 최대한 손상이 안 가게끔 그렇게 작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역시 이런 단창이 아니라 이제 이중창으로다가 이제 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상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뜯어서 어떤 제품으로 마감이 됐는지 그거 마무리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창 기존 타일 훼손 안 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먼지가 나도 그라인더로 다 긁어가지고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일이 깨끗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지금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각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사를 이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 제가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영상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면 창 철거가 다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실 분합창 하부, 자, 저런 식으로 지금 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 같은 경우 미장 작업 진행해가지고 공사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베란다 기존에 있던 턱 다 제거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 철거하고 나서 이제 창호 벽돌 얹어서 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방 샤시 하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고인목을 고이려면 어디다 고여야 될까요? 자, 이 스티로폼 위에다가 얹는 수밖에 없어요. 석고보드나. 그래서 이 부분 몰탈 사춤 여기 부족한데 이런데 몰탈 사춤 해가지고 내일 시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후면방 하부 쪽도 공틀로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불규칙하고 그냥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인목과 폼만 이용해 가지고는 쉽게 공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몰탈로 깔끔하게 튼튼하게 미장해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너무 추워서 단열재를 입자님 셀프로 해 놓으셨는데 곰팡이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보드 하나 붙여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단열 60mm 단열 해가지고 확실하게 마감 짓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에 붙어 있던 거 다 제거합니다. 저거 그대로 사용해서 앞에다가 덧붙이고 하면 오히려 이제 곰팡이가 안에서 더 많이 필 수가 있습니다. 싹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방창 기존
타일 훼손 안 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먼지가 나도 그라인더로 다 긁어가지고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일이 깨끗합니다. 자, 이곳이 사다리차 설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경비실이 있고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면은 이제 스카이란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샷시 시공하기 전에 벽돌 쌓기 전에 지금처럼 이제 폼본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보드로 냉기 차단을 한번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폼본드로 저런 식으로 폼본드를 발라서 이제 붙입니다. 그냥 실리콘으로 찍어 붙이는 거 아니고요. 그래 놓고 나서 저 앞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후면방입니다. 샷시 철거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미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울퉁불퉁 빈 공간도 많고 높이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이제 고인목 여러 개 싸서 폼으로 쏘는 것보다 이런 공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몰탈 사충을 이용해 가지고 반듯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루 양생 후 이제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튼튼한 이제 바닥 구조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창호가 이제 절대 처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업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몰탈 갖고 다녀야죠. 미장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루 양생해서 완데이 시공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다 이제 양생 기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자, 거실 베란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간 부분, 자, 몰탈 사춤, 예, 이런 식으로 미장 해가지고 하루 양생 후에 이제 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프창 지금 시공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스너 앵글, 이 화스너 앵글을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창틀이 처지지 않게끔 얘가 이제 받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천장에 보면은 물금기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금기 홈 안으로 시공을 해야만 빗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 이 물금기 홈에서 만나면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 물금기 홈 안쪽으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옹벽이 10cm밖에 안 돼요. 이 10cm밖에 안 되는데 물금기 홈 안으로 시공하면 안쪽으로 이만큼 거의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이쪽이 되게 많이 남는 거죠. 근데 물금기 홈을 무시라고 시공을 하면은 이 위에 창틀을 고스란히 얹어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앵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누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천장 쪽에 크랙이 가기 때문에 외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앵글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앵글 시공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앵글을 총 여기가 한 5군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앵글을 먼저 박아놓고 창틀을 얹어서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앵글이 어떻게 받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앵글을 지금 5군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창틀을 얹고 나서 얘를 창틀하고 높이를 맞춰서 이제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사하는 거하고 이 위에 얹어서 시공하는 거하고는 시간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완전히 시공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되게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앵글 시공을 다 했습니다. 창틀을 시공해 놓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고인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00mm, 이 앵글이 이제 100mm짜리입니다. 폭이 샤시는 이제 140mm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사이드는 칼브록으로 옆벽에다가 박은 상태고 지금 가운데 부분만 총 5군데 50cm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앵글이 시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앙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혹시나 또 세월이 흘러서 얘가 밑으로 나사가 풀려서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칼브록을 이용해 가지고 칼브록을 요 밑에 하나에 2군데씩
두 군데씩 더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유리를 얹어서 이제 이 하중을 버티게끔 하는 거고, 나머지 이 밑에 공간은 말 그대로 단열, 50mm 아이소핑크 스코 넣고 2고도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다절 작업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작업 시간은 일반 칼부로 앵글 없이 턱 위에다 얹어서 시공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착한샷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보드 앞쪽으로다가 벽돌을 저런 식으로 2단 2단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벽돌을 촘촘하게 쌓고서 그 위에 고인목을 얹어서 창호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빈 공간은 앵글 박힐 자리입니다. 앵글. 지금 저희는 샤시 레일을 뚫어서 칼브록으로 관통해서 고정하지 않습니다. 밑에다 하선 앵글을 연결해서 레일에는 목구멍이 없게끔, 그래야 누수로서 안전하고 보기도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돌 작업 영상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앵글, 하선은 앵글 시공. 자, 칼브록으로 관통해서 저희 착한샷 시장에는 절대 시공하지 않습니다. 하부 레일은 무조건 앵글 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에만 지금 총 5군데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될 거예요. 못 하나 박는데 요거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앵글 하나 시공하는데 못 박는 것보다 10배 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런 식으로 이제 하선 앵글을 이용해서 앙카볼트하고 피스 조인을 해놔야 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와도 창틀이 안으로 밀리질 않습니다. 근데 칼브록 같은 경우 골조가 얇기 때문에 똑바로 박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이게 45도나 이런 각도를 줘가지고 박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대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공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자, 보강제에다가 지금 뚫은 겁니다. 이제 소리가 틀립니다. 박는 속도도 틀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창틀이 흔들리지도 않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라이머 바르고 실리콘 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방수 페인트 외벽에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잔크랙들이 있어요. 이 잔크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성 방수제인 이런 방수 페인트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이제 틈새로다가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방수에 더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 이제 겉에 묻히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속까지 파고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착한샷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난간 캡 같은 경우, 난간 캡은 이런 식으로 아예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실리콘으로 감싸서 이제 주변으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일로 물이 들어가면 이제 아랫집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총 3회에 걸쳐서 작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 바르고 실리콘 작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수 페인트 작업 2회에서 3회 그렇게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수 페인트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데 요 캡 부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됐고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샤시 하부에 이제 고인목 놓인 자리 그 사이사이 벽돌과 창틀 사이 이런 식으로 몰탈 사충을 이용해 가지고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굽고 나서 고인목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창호가 발로 밟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밑으로 처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1cm도 빠지지 않고 다 이제 넣은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공간에 이제 사충, 여기 보시면 사충들도 완료해 놨고요. 이제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보리 톤 바닥 타일이랑 똑같은 타일로 이제 이걸 갖고 계셔가지고, 예, 이걸로 지금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타를 이용해서 떠붙임 방식으로 해서 이제 레벨기 세워놓고, 이제 라인 맞춰가지고, 예, 똑바르게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일 이런 식으로 마감해 놨습니다. 타일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요거 공사할 때 폼 쏘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바깥쪽에서 폼을 쐈을 때 안쪽으로 지금 저만큼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쏘면은 저 공간까지 다 쏘기 때문에 이 넓은 140mm 공간이 더 완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폼이 빨리 양생이 되려면 앞에서 조금 쏘고 뒤에서 조금 쏘고 가운데 비고 이런 식으로다가 폼을 쏘면은 폼 양생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양생 시간 자체가 다음 공정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폼은 이제 속 안에까지 다 완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2회, 3회까지도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외부 샤시도. 당연히 내부 샤시는 더 많이 써야 되겠죠. 뭐 4회, 5회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작업하기 전에 물을 뿌립니다. 무릎. 네, 물을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폼을 겉에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저 속 안으로, 저 속 안으로 자, 이런 식으로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또 굳으면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앞쪽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충 무조건 속 안에 빈 공간 없이 꽉 채운다. 예,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리콘 작업을 이제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 쏠 자리를 먼저 붙여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실리콘이 이제 반듯하게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헤라로다가 문질러서 이제 바르기 때문에 빈 공간까지도 예, 충분히 실리콘이 들어가가지고 속 안까지 꽉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스킹 작업, 실리콘 전 과정입니다. 지금 외부 샤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칠을 지금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다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킹을 해놓으면은 실리콘 자체가 이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을 눌러서 이제 삽입을 하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실리콘이 꽉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스킹하고 헤라를 이용해서 문질러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다용도실입니다. 기존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곰팡이 처리를 하고 샤시 시공 후에 지금처럼 이제 50mm 특허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소핑크 1차 작업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보드로 마감한 후에 실리콘 처리까지 하고 칠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깨끗한 다용도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일 동안 진행된 대전 목련 아파트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단 거주 세대다 보니까 시간이 빈집에 비해서 하루 정도가 더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창을 다 교체했는데요. 지금 거실창 같은 경우가 먼저 원바란스 구조에서 지금 보시면 세장문으로 해가지고 반자동 핸들 적용해서 양쪽이 다 열리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타사 업체랑 시공 방법이 저희가 틀리죠. 자, 창틀 하부 이 밑에 부분, 자 영상 보시면은 모래, 그 다음에 뻥 뚫려 있고 부스러기들, 이 창틀을 받쳐주기에 너무 약한 이제 골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미장을 해서 튼튼한 골조를 만들어주고 하루 양생 후에 시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배를 그대로 쓰시는 집이다 보니까 이제 몰딩 문선 마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하부 샤시 밑에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몰딩으로다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배 손상 없이 이 몰딩 마감으로 깔끔하게 이제 이쁘게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외부 샤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창은 이런 식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창이 어떤 걸로 교체를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창틀, 샤시 밑에 기존에 텅텅 비어있던 거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벽돌 쌓고 그 다음에 사춤하고, 예, 이런 식으로 타일 마감까지 이렇게 지금 다 완벽하게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바닥 타일이랑 동일한 타일을, 예, 남겨 놓으셔가지고 똑같은 타일로다가 이제 새로 인테리어 공사에서 바닥 타일 공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 역시, 예, 창틀 보면은 이제 뭐 방수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스너 앵글 작업, 그 다음에 벽돌 사춤,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넣기 전에 바깥쪽에 이보드 단열재 붙이기, 이런 공정들, 남들이 안 하는 공정들, 이런 공정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대신에 성능이나 이제 뭐 결로 현상이나 처짐 현상, 이런 현상은 아예 안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곳 안방창이었고요. 네, 기존에 3mm 유리 되어 있던 거 이런 식으로 두 짝문 구조로다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불투명 유리 넣어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드렸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창틀 시공할 때 샤시 밑에, 예, 미장하는 작업, 골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집이다 보니까 여기 역시 몰딩으로 문선 마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도배 손상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탁실인데요. 예, 굉장히 좁습니다. 세탁기 하나 들어오면, 예, 전 영상에 보시면은 세탁기가 막고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았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창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천장 물끊기홈 안으로 시공을 해서 창틀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화스너 앵글 시공 기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50mm 아이소피크 튼코 넣고 이보드로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 끝나게끔 이런 식으로 단열 작업까지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런 하프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옹벽이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창틀을 얹었을 때 창이 안쪽으로 돌출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큼을 돌출시키냐가 문제인데, 물공기홈 안으로 시공을 해서 누수 위험성을 줄여서 시공을 한다면 안쪽으로 7에서 8cm는 기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샤시 밑에 부분에 단열은 기본입니다. 창틀이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겨울철에 이 벽이 얼어가지고 벽에서 물이 흘러서 세탁기가 어는 경우도 있어요. 벽에서 냉기가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벽면까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주방이고요. 주방 역시 지금 타일 훼손될까봐 타일에 그라인더를 먼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창틀을 뽑아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확장형 이중창 설치가 됐고요. 지금 요 몰딩이 MDF 몰딩이 아닙니다. 요 개수대에서 이제 물을 쓰고 설거지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MDF 몰딩으로 하면 나중에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PVC 몰딩인데, PVC 몰딩을 제가 크림 화이트로 필름을 작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갖고 주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PVC 몰딩으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꼭 PVC 몰딩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후면방입니다. 후면방 내부창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공틀과 시공해드렸는데, 지금 뭐 그 전에 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두 짝문 적용하고, 요 반자동 핸들, 예, 누르면은 잠기고, 예, 평상시에는 그냥 열고 닫고 나가서도 갇힐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도배 장판 그대로 사용하는 집이라, 예, 문선 마감으로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외부 발코니입니다. 후면방 외부 발코니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면은 앵글 한 7개는 박았죠. 화스너 앵글 시공으로 해가지고 창틀을 받쳐주고 창틀 밑에 부분은 50mm 특화 아이소핀 그두코 이런 식으로 이보드를 넣어가지고 페인트 칠만 하면 끝나게끔. 자, 이런 하프창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금교만으로 꼭 시공하고 창틀 시공 후 밑에 고정은 화스너 앵글로 꼭 해주고 돌출된 부분, 돌출이 설사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외벽이 얇기 때문에 외벽은 기본적으로 단열을 해주는 게 더 좋다.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면 페인트 칠만 하면 완벽하게 끝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둘러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낮에 햇빛이 많이 비치다 보니까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과정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됐는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창호 계획하시는 분들 혹시나 이사 계획 아니면 살고 계시면서 창호 교체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어떤 공사가 맞는지 남들 영상이랑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데이 시공은 절대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빈집 기준으로 이틀, 사는 집 기준으로 3일까지 작업이 됩니다. 그 3일 안에는 타일 작업까지 이제 포함해서 3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전 목련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